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 대표인 고영주 변호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우국 세력의 대통합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가 정상화에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영주 대표는 특히 전광훈 목사의 자유애국 활동, 장기표 대표의 특권 폐지 운동 등 모든 자유우파 우국 충정 세력과 국민들의 즉각 총결집을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인가에 대한 우려와 회의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총선을 앞두고 현 국힘 주류 인사들보다 자유우파 성향과 정책이 선명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당이나 정치결사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정통 우파 세력들을 홀대하고 강남 좌파에 가까운 듯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태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4.10 총선에서 적어도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대신 선명한 우파 정당을 선택해서 이런 선명 우파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자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1월 29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국민 여러분, 나라 빚을 600조 원 늘리고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꿈을 앗아간 문재인 정권 5년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발언했다가 문재인의 고소로 7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2018년 초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등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 한 사실도 알고 계시겠지요.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법 행위들과 온갖 좌파적 공작 정치를 보고 계시지요. 2. 지금 북한 지령이 좌파 조직들에 하달돼 곳곳의 갈등 분열과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론도 그런 여론 조작 공작 정치의 소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불릴 만큼 종북 좌파 정당이고 국민의힘당은 애국심과 투쟁력이 절대 부족한 웰빙 기득권 수호 정당 아닙니까? 이들 두 정당이 이권 카르텔 안에서 적대적으로 공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들을 믿고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것으로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국민 여러분들의 바른 판단과 많은 애국 국민들의 투쟁으로 문재인의 헌법 개정을 막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일단 적화의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중차대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 지금 국회의원들은 온갖 특권의 의원직을 계속하기 위한 공천 목적뿐입니다. 국가의 안전이나 민생은 계속 표류하고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우리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 수준이 점점 더 저하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보수와 특권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정쟁도 근본은 공천 전쟁입니다. 4.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보수와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가진 인재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저희 자유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세비는 반만 받고 반은 국고에 반납하고 보좌진은 총 9명 중에서 5명만 서서 국비를 절약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등 모든 특권도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 스스로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정당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실천 약속이 없는 말뿐입니다. 5. 전광훈 목사의 자유애국 활동, 장기표 대표의 특권 폐지 운동 등 모든 자유우파 우국 충정 세력과 국민들의 즉각 총결집을 호소합니다. 자유민주당은 최근 공식 여론조사들에서 정당 지지도 3% 선에 도달해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기에 이르렀지만 이것만으로 우국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최근 12개 애국시민단체들의 국회 개혁 및 자유민주당 지지 선언과 자유당 대표 손상윤의
자유민주당으로의 합류가 이어졌습니다만 모두가 더 크게 열어놓고 결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한다면 환영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거국적 동참을 호소 올립니다. 2024년 1월 29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지금까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다시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나와야지, 국민의힘이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그런 국회의원들,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웰빙이고 우파보다는 좌파에 가깝고 그런 국회의원들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준석은 떠났습니다마는 무슨 유승민이니 하태경이니 또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인사들, 이런 친구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하태경 같은 친구는 차라리 하태경이 안 되고 그 한석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넘어가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을 보면 이준석이니 하태경이니 유승민이니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고 있는 게 국민의힘에도 낫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진영에는 차라리 그게 한석 적은 게 낫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도태우 변호사, 혹은 황교안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 아주 강력히 저항했고, 특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위해서 노력해온 인사들이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강단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유민주당이라든지 자유통일당이라든지 군소 자유우파 성향이 뚜렷한 정당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투쟁할 수 있고 5.18 가짜 유공자 문제 같은 부분에서도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김대중의 거액의 비자금 의혹과 이적 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무슨 586 운동권에 대해서는 말을 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현 행태를 보면 김대중의 이적 행위라든지 김대중의 막대한 부정축제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5.18 소위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 무슨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가 하면 그에 대해서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사실상 쫓아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행태라면 한동훈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한동훈이 중용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대체로 오히려 좌파 쪽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김경률도 그렇고 정통 우파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관심도 안 갖고 있는 듯이 비치는 것이 바로 한동훈의 행태가 아닙니까? 가령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그런 행적을 밟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지금 뭔가 깨닫고, 가령 김대중 노면을 무슨 치켜 올리는 듯한 말은 거의 입에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김대중을 띄우는 말은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지금 직시하는 우파 국민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식의 소위 강남 좌파에 가까운 그런 행태가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우리가 박수부대가 돼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동훈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한동훈이 지금처럼 계속 자기가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전통적인 비좌파 정당, 전통적인 우파 정당의 지지 세력들이 아예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오히려 크게 봐서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지, 무조건 한동훈에 박수를 치고 한동훈이 하는
행태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무슨 한동훈 빠가 되는 듯이 행동한다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자유우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좌익 세력,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막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동훈이 한국의 정통우파, 한국의 자유우파 세력들을 홀대하고 오히려 얼마 전까지 좌익 세력에 빌붙어서 행동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더 우대하고 이런 모습까지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권순알TV를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은 아마 대부분 정통 자유우파 성향의 국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똑똑히 감시하고 해야 될 말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유우파 성향 인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공천하고 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당은 또 이번 고영주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이어서 문재인, 김정숙 쌍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쌍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김정숙, 김혜경 국민여론조사 동시 쌍특검도 실시하라. 고등법원의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적 간첩죄와 국민 세금으로 벌인 호화의상, 장신구 구입 내역 등 전모를 국민 앞에 밝혀라. 1. 대통령 문재인의 국민 생명 방치 사망 참사 및 반국가 행위. 첫째, 서해 공무원 피격 방치, 탈북 주민 강제 북송 등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 표류 중인 해수부 공무원을 알고도 어떤 구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놓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버렸다. 2018년 12월 동해 공동수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과 충돌하면서까지 김정은 암살 기도 북한 주민 성선 목선을 일방 납포해 북한으로 넘겨줬고 2019년 11월 북송을 결사 거부하는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 대통령의 최고 핵심 책무인 국민생명보호 위반에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과 결탁한 대역죄이다. 둘째, 김정은에게 USB 건넨 행위는 국가안보 붕괴 간첩행위. 이 USB에 원전 핵심 기술과 주한미군 자료, 암호화폐 정보 등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중국, 이란, 러시아 등재도 팔렸을 가능성까지 있어 국내 원전 및 기간 산업시설, 금융기관, 전국 교통, 통신망 해킹 파괴 마비 우려에다 전 세계 미군이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수백조 원의 국부산업인 원전산업 해체 지시 범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라고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올렸고 바로 다음날 산업부에 원전 즉시 가동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 2. 부인 김정숙의 국고횡령 호화사치 해외 관광 의혹. 첫째, 초호화 의상 및 장신구 대량 구입 국고횡령성. 언론 보도에 확인된 것만으로 김정숙이 공개석상에서 입었던 옷은 모두 178벌, 액세서리는 모두 207점. 2022년 2월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사비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 엄청난 비용을 사비로 지급했다는 게 가능한가? 국고인 특수활동비였다면 엄벌에 처하고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옷값으로 한국은행 관봉권이 지급된 사실도 언론에 공개됐다. 문재인 청와대는 퇴임 직전 그 특활비 내용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해버렸다. 검찰은 고등법원의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하라. 둘째, 홀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관광 등 업무상 횡령성 해외 관광 남발. 역대 대통령 부인의 해외 순방 횟수가 이희호 여사 24회, 권양숙 여사 25회, 김윤옥 여사 28회인데 비해 김정숙 여사는 48회에 달한다. 2018년 10월 인도 측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명백한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 셋째, 수없는 국고 유용 호화사치 직권남용 행위. 노르웨이 관광지 방문 2018년 11월 5일경, 체코 유명 성당 관광성 방문 2018년 11월 29일, 뉴욕 박물관 BTS 동원 억지 관람
2021년 10월 19일경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의상 가짜 반납 2022년 4월 청와대 18개 옷장과 수백 점의 의류 장신구 출처 의혹 등 3. 죄질 나쁘다 판결난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과 국고횡령 호화사치 김정숙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및 특검 실시. 첫째, 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이 2018년에서 2021년경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 약값 등을 지급한 혐의로 수행비서는 이미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결. 둘째, 정작 주범격인 김혜경에 대한 수사는 2년 가까이 질질 끌고 있다. 김정숙과 함께 정확한 특검 대상. 자유민주당은 그러면서 언론 보도 사진에서 확인된 김정숙 여사의 공개석상 호화사치 의상들 모두 178벌에 액세서리도 207점이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그 김정숙의 호화찬란한 호화 의상들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